공동사업 시행 건설업자 선정업권 기호 1번 886표, 기호 2번 현대건설 1295표. 현대건설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였던 마포 아파트가 지어진 지 60여 년. 반세기 만에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문화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바람입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무려 약 57만 세대, 전국적으로는 약 120만 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를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5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30년 차부터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정비로 대부분 주택들이 공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좀 위성도시라든지 아니면 지방광역시라든지 서울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 지역들도 정비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이 돌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정비 사업 위주로 대한민국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신도시보다는 도시 내에 입지들이 워낙 기반시설도 단단하고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택 수요층들은 정비 사업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가 넘어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지만 대부분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진행되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인 시공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어떤 건설사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일까요? 도시재정비 사업,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제 대지 지분이 얼마나 넓은가, 이제 개발 이익이 큰가 하는 수익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분양했을 때 분양성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것도 이제 수익성과 사업성과 직접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공 능력, 브랜드 가치, 품질. 건축 품질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와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그 같은 지역에서 브랜드 있는 곳과 없는 곳, 또 브랜드 등급에 따른 차별성을 보면 한 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저층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이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 재개발, 재건축 붐을 일으키자 국내 건설사들은 브랜드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입지가 좋고 적정한 분양가이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조합원들이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브랜드들을 갖추는 것들에 더 관심들 많이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군 브랜드, 거기서도 또 1군 브랜드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수주 현장에서도 분양가, 심지어는 건축비 또 올려줄 테니까 1군 브랜드, 특히 고급 브랜드를 붙여달라고 하는 조합원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현재 고급 브랜드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역시 2015년 치열한 경쟁 끝에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3호 가든 3차는 서초구에 대표 단지들이 있는 반포동에 위치한 상징성 때문에 사업 수주를 놓고 2015년 당시 무려 3개의 건설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여기에서 현대건설은 단 하나의 완벽함을 내걸고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공사 선정하는 데서는 바로 경쟁 회사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현대건설은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믿음성하고
그다음 힐스테이트 브랜드 더 상위 프리미엄 브랜드를 DH를 갖다가 저희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주겠다는 현대건설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었던 거죠. 그리고 특화 아이템을 제시해준 그 여러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대가 많았었고, 과연 제안한 아이템을 갖다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지, 그만한 자금력이 있는지, 그만한 경험이 있는지를 그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 결정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판도를 뒤흔드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인데요. 반포주공 1단지는 1973년 준공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단지 주공 아파트로 아파트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곳을 누가 얼마나 새롭게 재탄생시킬 것인가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이제 1주구부터 4주구가 있는데 1, 2, 4주구는 한강변에 있고 이제 3주구는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지 같은 경우는 1, 2, 4주구로서 한강변에 있는 대규모 택지였었고요. 그래서 가장 체계적으로 만든 최초의 주택이었었고, 이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LH공사인데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설계도 획기적으로 했고, 또 분양 방법도 획기적으로 했고, 심지어는 이게 좀 모형이긴 하지만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런 아파트를 짓습니다라고 홍보 활동도 하고요. 신문 광고도 하고, 아무튼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것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했던 단지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예요. 그렇죠. 이 단지는 5,400가구 정도로 탈바꿈하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10,000가구가 넘는 단지도 좀 나왔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최대어로 꼽혔거든요. 요즘 그 이후에 이제 돈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의 분위기는 정말 뜨겁다 못해서 온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설사가 과연 최종 승자가 되느냐 정말 큰 관심이었어요. 한강변 랜드마크 사업지의 시공권을 놓고 국내 최고 건설사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졌는데요. 아파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반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다는 건 곧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시종일관 적극적인 자세로 조합원들에게 다가갔고, 결국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그 총회를 하는데 그 임원진들이 다 나오셔갖고 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제 큰 회사의 대기업인데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그렇게 일일이 다 응대하시는 모습도 그만큼 회사의 사활을 걸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업적인 측면 말고도 저는 이제 그 사전에 제안했던 양쪽의 제안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상품 설계가 이전에 나왔던 어떤 단지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설계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현대에서도 파격적인 것들을 제안했는데 결국은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는 이제 DH가 되는 걸로, 현대건설이 되는 걸로 해서 확실히 현대건설이 조금 더 조합원들한테 좀 매력적인 설계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일단 재건축의 대장을 현대건설이 가져갔다. DH라는 브랜드를 쓰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마 반포주공 1단지는 대한민국 아파트를 시작한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재건축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를 연 최초의 아파트였었고,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상품을 만들어낼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시작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반포주공 1단지는 아마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이번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 불리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한강변 서울의 노른자 땅에 자리한 한남 뉴타운의 핵심 사업지였던 만큼 시공 능력 평가 최상위 건설사들이 모두 참전하며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는데요. 반포주공 1단지에서 굵직한 역전승을 올리며 정비사업의 강자로 떠오른 현대건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가 강남의
한강변이 고급 아파트로서는 최대어다, 대장주라고 한다면 재개발의 대장은 강북의 이 용산의 한남 3구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강북의 최고의 대장 지역으로 핵심 입지로 떠오르는 지역이 용산이잖아요. 또 이곳은 여의도와 광화문과 강남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허브예요. 그래서 용산도 지금 한남구역도 강남과의 연결성이 몹시 중요해요. 신분당선이 연결된다는 점, 이 광화문과 연결이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한남 뉴타운이 크게 5개 구역인데 그중에서 3구역이 제일 먼저 가고 또 3구역이 가장 넓은 부지이고 실질적으로 한남동에 가장 가까운 부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공사가 다 참여를 하려고 했었고 이미 다른 시공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막판 뒤집기였고 굉장히 또 파격적이고 좋은 설계들을 했고 심지어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비스 측면으로도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안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은 누가 뭐래도 소위 입주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로 최고급 아파트로 우리나라 3대 서울의 도심권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걸 코어 로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 지역, 도심권의 핵심 입지, 코어 로케이션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요즘 한강변이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한남 3구역 수주전을 몇 달 앞둔 2019년 여름, 서울 강남의 개포 3단지가 재건축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이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호텔 같은 집, 자연을 품은 현대미술관. 이 찬사의 주인공은 바로 DH 아너힐즈였는데요. 현대건설이 2015년에 런칭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DH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고의 아파트 플러스 마니안트리, 포시즌, 신라 호텔, 롯데 시그널에 있는 그런 그 퍼실리티를 콤바인한 합친 원스톱 서비스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준공되고 나서 한 8천여 분의 그 대한민국 부동산계 거물급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감탄하는 분들이 왜 지금까지 이런 작품이 나오지 못했는지 뭐 시행사 회장님들도 오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그로 인한 그 혜택은 베니핏은 현대건설이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이 추구하는 프리미엄 아파트가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시 한남 3구역 수주전은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파격적인 혁신 설계안을 내세운 경쟁사와 2파전 구도를 형성하며 현대건설에게는 어려운 수주전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수주전을 벌일 때 가장 치열했고 언론에 가장 관심이 뜨거웠고 제가 생각해도 이걸 누가 잡느냐가 결국은 건설회사의 명성, 브랜드의 명성을 알리는 국민들에게 강의시키는 효과가 크다. 이것 때문에 정말 핫 이슈였거든요. 이때 경쟁률이 보면 얼마나 치열했는가 사활을 걸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재입찰 때 확 바뀌었습니다.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지적을 받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재입찰에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건 오직 입찰 제안서뿐이었는데요.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혈투 끝에 현대건설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며 기울어졌던 판세를 또 한 번 역전시키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경쟁 시공사가 꽤 오랫동안 이미 영업 활동을 거의 10년 이상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조합원들 지층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시공사보다는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설계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DH라는 브랜드였었거든요. 마침 반포주공 1단지를 또 수주한 또 실적이 있었고 거기서도 아마 설계를 봤을 거죠. 거기다가 반포주공 1단지에 나왔던 설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서비스까지 넣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필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현대건설이 최종 승자,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것인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현대건설이 상업시설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이 조합원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가 그래도 자기들의 위상,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신분의 상징이 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최고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순간 나의 위치, 거주자의 자기의 사회적 신분도 상승한다. 이게 이제 브랜드가 중요해지는 브랜드 가치, 브랜드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기대치,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의 재개발에 그동안 이름이 좀 부족했던 현대건설이 결국 왕자를 차지했다는 점은 사실은 건설업계의 판도를 뒤바꾸는 것이고 브랜드의 평판을 높이는 것이고 소비자의 선호도,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에 멤머드급 랜드마크 정비 사업을 연달아 따내며 정비 사업 최강자로 우뚝 선 현대건설은 지금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순항 중인데요. 2022년에는 기존 도시 정비 사업 수주액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건설의 저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브랜드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최근 들어서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 돼요. 결국 현대건설이 완전한 승리로 끝났잖아요. 건설 명가로서 역사성도 있고 재무 안정성이나 뭐 정말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건설회사 부도가 난다 그래도 가장 마지막 남을 기업으로 현대를 꼽고 있고 또 현대건설은 특히 그런 면에서 해외 수주도 굉장히 많이 하는 점에서 우리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역사와 함께 현대건설이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현대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깊은 신뢰는 정비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조합들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으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정비 사업은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여곡절도 많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대건설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현대건설이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자가 없고 부실한 건축을 했는 것을 보기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망설임 없이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상상하는 그 단지 이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가 수없이 논의를 했고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완공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부터 매주 시행되는 공정위를 매주 참석을 하면서 현대건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이 시공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설계사의 문제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토의를 거쳐갖고서 해결을 했고요. 일반 분양자들이 자발적으로 장하다 현대건설은 프랜카드까지 걸어둘 정도로 조합과 일반 분양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별로 보기 드문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조합과 시공사가 얼마나 든든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지가 정비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인데요. 최근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의 중요성,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의 파트너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할 때는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시공 경험과 실적이 우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공사의 재무구조도 튼튼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더욱도 아니고요. 일단 일하는 시공사 모든 참여 인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시공사를 갖다가 한쪽으로 몰아치고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면
일하는 분들이 기분이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사기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비싸더라도 더 좋은 상품들을 희망할 것 같거든요. 다행히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있어요, 실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재건축에 대한 좀 속도를 늦추는, 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급 브랜드에 대한 니즈들은 더 많이 유구가 될 것 같고 상품들도 더 고급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세기 만에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문화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고, 대한민국의 도시화와 함께 걸으며 한국형 아파트의 전형을 만들어 온 현대건설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파트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새로운 챕터, 그 새로운 변화 속에서 현대건설이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